네, 얘는 외상, 다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골절로 인한 활동 단절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 경험 있으신 분 계시겠지만 골절이 한번 생기면은 정상 생활이 단절이 되죠.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뿐 아니라 직장 쉬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역할 못하게 되고 생활이 갑자기 단절이 됩니다. 노령기 골절은 심지어 생명을 위협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상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동물이고 따라서 이동 기능이 필수적인데 그러다 보니 외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또 나오는 말이죠. 이동 기능은 혹은 활동 기능은 생명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그래서 영화 얼라이브는 왜 보여드렸냐면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비행기가 안데산맥에 불시착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72일 만에 구조대에게 구조돼서 생존하는 얘기인데, 그 중에 2명의 젊은이는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순간에 다리에 골절이 생깁니다. 똑같이 극한 상황에서 견뎌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지내는데 반해서 그 2사람은 다리가 부러졌으니 비행기에 갇혀 있어야 되죠. 결국은 구조대가 오기 전에 2사람 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치게 됐을 때 얼마나 생명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또 하는 예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가 다치는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진은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 모교 고등학교 운동장을 뛰고 있는 사진인데, 자기 몸의 에너지를 이용한 경우도 있고, 뭐 동물이나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기계 에너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평생 동안 이동을 하죠. 그 과정에서 다치게 될 수 있다는 것과, 또 인간은 이제 생계 활동을 하죠. 손으로 하든 다리로 하든 뭐 온몸으로 하든 생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 다른 동물들은 하지 않는 저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형외과가 사실 이제 외과 중에서 굉장히 외과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경쟁이 있는 인기과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다쳐서 오는 분들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외과가 인기과인 거는 좋긴 한데, 어쨌든 다른 동물들은 주로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는 반면에 인간들은 저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다쳐서 오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죠. 근골격계 외상은 뼈가 저렇게 부러지는 골절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 어긋나는 탈구가 있고, 그 외에도 저 손 사진은 유리 손상이에요.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 공중전화 시절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하다가 화가 난다고 전화 박스를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 아주 불행한 일이 많이 생겼었죠. 어디나 하여튼 저희가 팔다리 척추를 담당한다 그러는데 어디든 다쳐서 손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골절의 정의는 고래 연속성의 소실이라고 정형외과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럼 뼈만 잘 연결해주면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항상 강의 때 하는 얘기는 뼈를 잘 붙이는 게 골절 치료의 목표가 아니고 골절 이전의 생활로 가능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완벽하게 복귀하도록 돕자. 저 남자는 제가 국경의사회로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멀쩡하던 젊은이가 총에 맞아서 다리에 골절이 생긴 뒤로 1년 이상을 아주 고생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빨리 돌아가게 도와주고 싶은데 총상의 경우는 또 얘기가 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총상 환자는 잘 없는데, 그래서 골절 치료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그 다음에 전공이 시작할 때만 해도 웬만한 골절은 수술하지 않고 기부스를 잘 감아라, 아니면 핀 박아서 잘 당겨라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저 AO 원칙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해부학적 정복 견고한 뇌고정. 무슨 말이냐? 뼈를 원래 모양으로 맞추고 튼튼하게 고정해라. 결국은 수술해서 금속으로 고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고정이 되면 뼈 붙는 거는 몇 달 뒤에 붙겠지만 고정을 잘 해놨기 때문에 빨리 관절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수술 안 하던 시절엔
뼈가 다 굳어야 관절은 재활을 시작하니까 뼈는 잘 굳었는데 관절은 기능이 끝끝내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렇지만 AO 원칙이 등장한 이후로는 비록 수술은 하지만 관절 기능을 빨리 회복을 시작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수술하지 않고도 뼈를 해부학적 정복, 원래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또 충분한 기간 내에 관절에 후유증이 남기 전에 다시 뼈가 붙는 그런 골절들은 지금도 수술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뼈를 맞춰서 석고 부목을 이용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골절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너무 오래 걸리고 많은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저렇게 금속을 이용한 고정을 통해서 저렇게 고정하면 이 사람은 의대생이었는데요. 저는 목발 주고선 빨리빨리 움직이라 그래갖고는 학생이니까 빨리 강의실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퇴골 경골 골절은 무조건 한 학기 1년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한 학기도 유급 안 당하고 자기 원래 동기들하고 같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골절 고정 수술을 통해서 이전과는 달리 기능적으로 완벽하고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 외에 이제 골절 고정 방법들인데 저런 식으로 수의막대에다 나사를 고정을 해서 저 때부터가 견고한 내고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2차 대전경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O 원칙이라는 게 가능해진 게 금속판이 등장한 뒤에서 그때부터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고정 장치를 저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에티오피아 대퇴골이라고 써 있는 걸 사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의료 장비 기구를 거의 볼 수 없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골절에 쓸 수 있는 게 저겁니다. 조금 열악하긴 한데요. 문제는 아프리카의 더운 날씨와 위생 상황에 의해서 저 핀 박아놓은 데가 전부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냄새도 심하고 막 어떤 때는 곤충들이 몰려있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외고정이라는 게 핀이 몸 밖으로 나와서 외고정 장치와 뼈를 연결하다 보니 통증과 감염이 기본적인 잠재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척추경 나사 역시 이제 골절의 경우에 저렇게 척추경 나사를 고정을 하면 수술 다음 날 혹은 뭐 2, 3일 뒤에 일어나서 걷기 때문에 첫 번째는 조기 기동, 조기 재활 가능하고 두 번째는 척추 모양을 원래의 형태대로 곧게 잡아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누워 있었어요. 3개월 누워있다 일어나면 뭐 뼈는 근근히 붙었는데 납작하게 주저앉은 채로 등이 튀어나온 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죠. 지금은 저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모양도 바로 잡고 조기 기동으로 오래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술하지 않고도 잘 해결되는 골절들도 많이 있어요. 모든 골절을 다 수술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 방법대로 이렇게 견인을 하거나 석고 고정을 하거나 보조기를 이용해서도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골절에 따라 그렇죠. 어긋나지 않은 골절, 빨리 굳는 골절에서는 유용하다라고 써놨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다? 골절 혹은 사고 발생 전 상태로 가능한 완전하고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게 골절 치료의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동시다발외상,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들인데 천재지변, 대형사고, 전쟁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외상 환자가 일시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2010년 1월에 IT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대한 구호단으로 2월에 한국에서 네 팀이 파견됐는데 그중에 저는 두 번째 팀 이진으로 IT에 가서 활동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인데요. 학생인데 학교가 지진으로 폭삭 무너져서 깔려 있었어요. 아마 그 친구들은 거의 다 죽었겠죠. 근데 이 여학생은 3일 뒤에 구사일생으로 구조가 돼서
살아나왔는데 다리에 커다란 상처가 있은 채로 치료를 못 받고 한 달을 배회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한국진료소를 찾아왔던 상황을 담은 영상입니다. 의료진을 찾아 3시간 넘게 차를 타고 왔다는 한 여학생의 상처가 드러난다. 상처 부위 면적도 넓지만 감염이 심한 상태. En la escuela que ella se derrumbó, la escuela se derrumbó sobre ella. Pasó 3 días debajo de cumbra. 3 días. 19살 꽃다운 나이의 레베카. 참사에서 살아났지만 지진은 소녀의 꿈을 빼앗아가 버렸다. 팻 네크로시스인데 지금은 현재는 팻 네크로시스. 진짜 왜 이렇게 인구를 이렇게 내뒀어? 조금 사실 수술장에서 다 수술장에 가서 제대로 마취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국소 마취를 하다 보니까 2차 감염 환자들까지 모두 수술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 자선책으로 국소마취 봉합술을 선택한 김용민 교수. 우선 감염된 괴사 조직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국소마취를 했다지만 시술 내내 환자가 느낄 고통의 크기는 상상만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가족들에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울고 있나? 아니, 안 울어요. 소리 한번 지르는 법 없이 고통을 참아내는 레베카. 그녀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는 의료진이다. 괴사된 조직을 다 떼어내고 나서야 상처를 봉합한다. 그 위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치료가 마무리된다. 참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여고생 레베카. 치료를 마친 레베카를 깨운 건 의료단의 부채바람. 이거 자기 선물로 달랬는데요? 나한테 제일 큰 환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주고 떠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나도 써야 돼. 부채를 든 아가씨가 영상에 나오는 환자고 저에게 의미 있었던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남자인데 고름맨이라고 제가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요. 저희는 이지는 8박 9일 동안 IT에서 일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겠어 마지막 진료 날 저 남자에게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거의 죽기 직전 상태로 아주 위중했었는데 많이 좋아졌길래 나도 기분 좋다 좋아져서 이제 그러나 난 한국을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저 남자가 저에게 한국에 가지 말으라 그래요. 그래서 나 가족이 있어서 한국 가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 가서 가족 얼굴만 보고 바로 돌아오라 그래요. 굉장히 웃기는 말이죠. 말도 안 되죠. 뭘 의미할까요? 의사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하니 여기 있어다오. 그래서 의사 평생에 환자로부터 당신 원한다, 당신 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참 굉장히 또 쉽지 않고 중요한 경험이라서 이제 저 사람 이야기를 들은 뒤로 돌아오면서 어딘가에 가면 내가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곳들이 있겠구나.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약 8년 뒤에 제가 발견한 곳은 국경 없는 의사회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의사는 필요한데 의사가 잘 없는, 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을 통해서 이제 3군데를 다녀왔고요. 이름이 의사회라서 조금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 일반 행정, 로지스틱 이란 말은 이제 수송인데요. 많은 직급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이죠. 이스라엘과의 분쟁 지역인 가자 지구에 다녀왔고 첫 번째 갔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한 번 더 다녀왔는데요.
국경 분쟁이 있다 보니까 매주 시위가 일어나고 그 시위대를 잠재우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결국은 총을 쏘는데 배나 가슴에 쏘면 환자가 사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더 저항이 더 격렬해질 거기 때문에 다리를 노리고 쏩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이스라엘 군인이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다리를 총으로 맞추죠.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총알을 맞아서 다리에 구멍난 젊은이들이 3천 몇백 명이 지금도 가자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 사각지대인 에티오피아의 감벨라라는 지역을 다녀왔고요. 저희과 의사가 아예 없어요. 인구는 꽤 큰 지역인데도 워낙 에티오피아 중에서 제일 오지이고 또 남수단 인접하다 보니까 남수단 난민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는 데인데 아주 의료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 의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의료 현실인데요. 이게 유일한 수술 전 소독하는 곳인데 물이 똑똑똑 떨어지고 소독 상태는 알 수가 없어요. 수술장인데 수술장 바로 앞에 이렇게 개들이 와서 잠만 자면 참 좋겠는데 또 볼일까지 보고 갑니다. 오른쪽에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은 원래 수술장에서 일할 때 수술용 캡을 써야 되는데 물자가 없어서 신발을 싸야 되는 신발 싸개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을 왜 보여드리냐? 정말 한국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실에서 그렇지만 또 의사로서 환자들은 있기 때문에 또 의사로서 해야 될 역할은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건에 왜 저희가 전문의를 가서 일하라고 파견했지?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돌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중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석고 고정을 하는 일들도 하게 됐고 수술장에서도 조금씩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쨌든 정형외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거기서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잘 수행하고 왔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꼬마가 어깨에서 고름이 나와서 어깨 관절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관절이 이미 망가져서 치료가 잘 돼도 팔 길이는 반대쪽보다 짧을 텐데 수술의 의미는 뭐냐? 저 상태로 방치되면 결국은 폐혈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열고 고름을 빼줘서 저렇게 수술해서 고쳐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저 지역에서 어깨 관절을 열어서 고름을 빼내는 수술을 한 거 아마 최초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한국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가서 그래도 저런 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봉사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주위 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봉사라는 거는 어디 특정 지역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순간 내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나의 손길이나 말씀 마음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봉사지 특별히 어딜 가는 건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도 행복해야 돼요. 나 자신은 화나고 싫고 냄새도 싫고 너무 이런 마음이면 봉사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나의 행위를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뻐해야 돼요. 이건 하나의 예인데 저희 정형외과 제자인데요. 개인병원 원장인데 반나절 진료를 포기하고 제 후배들한테 초음파를 가르치러 왔더니 그다음에 후배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몸을 이를테면 이제 마루따 비슷하게 표본으로 제공을 했어요. 저 사람들 다 주위를 도와주고 있는 주위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봉사의 한 예죠.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의사들끼리 저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러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지원 교육 때마다 교육 받으시는 선생님들께 꼭 하는 얘기가 저는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봉사의 기회가 오히려 적어졌는데 반해서 아직 현직에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주위에 만나는 분들에게 저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그러면서도 본인도 행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도 원래 강의 제목이죠. 100세 시대 건강관리의 마무리.
결국 이제 건강과 장수, 인류의 영원한 염원이자 숙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신 뒤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무조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만 가질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자기 삶을 잘 정리하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의 숙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은퇴를 앞둔 여러 선생님들께 마지막엔 저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게, 영원히 오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살 수 있는 한은 가능한 건강하게 오래 살되 또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동, 영양, 금연,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근골격계 건강관리에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가 본데요. 100세 시대에 앞으로 은퇴 이후에 특히 앞으로의 시간을 특히 근골격계 활동 기능 모든 면에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